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5월 9일인 오늘은 유럽연합의 탄생을 기념하는 유럽의 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의 날인 오늘 국내 증시는 유럽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프랑스 대선이 끝나면서 어느 정도 누그러지나 했는데 그리스 위기감이 다시 불거지면서 지수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리스 연합정부 구성 실패로 총선을 다시 치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코스피는 1940선으로 내려갔습니다. 장중 1960선까지 회복하기도 했는데 올라봤자 1961포인트 정도였고요. 1950선 초반에서 오전장 횡보하다가 현재는 194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엿새째 매도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사주던 기관 쪽에서도 오늘 엿새 만에 매도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5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 기관도 1,00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결국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은 2,100억 원 정도 됩니다. 오늘 조선주가 유럽발 위기로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일제히 하락하며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는 어제보다 20포인트 내린 194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혼족 흐름을 보여주다가 현재 오후장 들어서면서 아래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0.6%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490선까지는 지켜주려는 모습입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면 기관 쪽에서만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은 매도합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이 150억 원 정도고요. 여기에 개인의 매도 물량이 이에 비슷한 150억 원 정도, 그리고 외국인들이 39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오늘장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3포인트 내린 491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1,140원대로 올라섰는데요. 1,130원대 후반에서 횡보하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1,140원대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5원 30전 오른 1,140원 90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뒤에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직접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은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도 함께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와 전화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벨 게시판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곳을 통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구체적인 시황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그리스의 연정 실패에 따른 유럽 위기감으로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데 또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날이잖아요. 네. 구체적인 분석 부탁드릴게요. 옵션 만기가 오면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이것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들 간의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아래쪽과 위쪽이 다 열려 있는 상태라서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저께 유로존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사실 하락을 하다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어저께는 그 상승을 다 되돌리고 더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프랑스의 올랑드 그 사회당 당수가 대통령이 되면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대두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로존의 신재정 협약이 어느덧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또 메르켈 총리도 프랑스 새 대통령과 정책을 공조하겠다라는 얘기까지는 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참 문제가 됐습니다. 뭐냐면 신재정 협약에 대해서 재협상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재정을 도대체 어떻게 서로 논의를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정책 공조를 무엇을 할지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 유로존을 하락시키는 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총선을 했는데 신민당에서 1당이 됐지만 20%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한번 2차 투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스가 다시 한번 시장에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유로존 탈퇴에 대한 가능성이 75%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 됐을 때는 시장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재총선에서는 연정이 구성이 돼야 되고 또 구성되는 상태에서도 유로존과의 약속을 지킬 수, 긴축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2당으로 급부상한 시리자당이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하고 있는데 연정을 반대하는 것도 반대하지만 유로존과의 약속은 파기해야 되고 원래의 통화를 써야 한다는 것을 계속 그 내용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시장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가 문제가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이제 모럴 해저드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피그스에 해당되는 5개의 나라가 그리스처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이때까지 돈을 많이 투자했던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는 아주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면은 6월 초순까지도 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다행인 것은 23일날 유로존 특별 정상회담에서 성장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메르켈 총리가 적어도 올랑드 프랑스 새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절충안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독일에서 3월 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월비 2.8% 증가한 것이 특징이었고요. 미국이 4월 자영업 체감기가 1년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일단은 그리스 문제에 더 집중하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인과 기관이 오늘 수급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인은 뭐 요즘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벌써 6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죠. 거의 1,000억대 이상을 매도하고 있고 3일 전에는 4,400억, 어제는 3,200억을 매도했습니다. 오늘은 추가 매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만이 2,200억을 매수하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은 베이시스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프로그램 매수가 240억 정도 들어오면서 시장을 방어해주고 있고요. 오늘 개인들은 화학업종하고 철강 기계업종에서 매수를 하고 전기전접장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운송장비에서 한 990억을 매수하는 게 특징이고요. 외국인은 통신업에서만 한 30억 매수하고 있고 특별한 매수가 없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1,000억을 매도하고 있지만 전기전자업종에서만큼은 670억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시면 기금이 한 200억 정도 들어온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그 종목들을 보시면은 참 삼성전자 대단하죠. 주가가 조정을 준다는 삼성전자는 약보합입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 3% 빠졌으면 지수는 거의 뭐 40포인트 이상 빠질 상황인데 삼성전자 잘 견뎌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올해 원자재 관련이나 화학주에서 되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8%,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이 5%대 하락하고 있죠. 현대중공업도 5.8%, 자동차주 어저께 굉장히 잘 견뎌냈는데 오늘은 1%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뭐 이마트, 내수에 관련 이마트라든가 삼성전기, 뭐 NH 게임주 같은 거 이런 종목들만 소폭 상승하면서 시장 하락을 약간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수가 1940선으로 내려왔는데요. 지지선을 어디로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중요한 라인은 깨졌습니다. 1950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이평선으로 보시는 분은 1940을 논합니다. 이게 121선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목균형표상으로 본다면 1950이 깨지면 수급이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주체자가 사라지고 매도가 득세하는 자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일단 매도가 득세할 수 있는 공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분간은 좀 매매를 자제하는 게 좋은 것인가요? 일단 제가 보는 견해로는 1950을 종가상으로 무너뜨리고 끝나면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1870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보셔도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수요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오늘 30도를 웃돌면서 한여름 무더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시장만큼은 좀 파랗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오늘 그만큼 더 종목 상담 성심성의껏 잘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든든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진투자컨설팅 이성규 팀장 그리고 정동웅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전문가와 대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3번 전화번호도 함께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시는 분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시는 건가요? 네, 고양시입니다. 네, 고양시에서 가깝네요, 그래도요. 예.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십니까? 네, 기아차, 네. 삼성물산, 네. LG생활건강입니다. 네, 그럼 기아차부터 매수하신 가격 비중 여쭤볼게요. 예. 기아차 44,800원에, 네, 15%, 네, 삼성물산 35,000원에, 네, 20%, 네,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네, 107,500원에, 네, 10%입니다. 10%요. 예, 아, 다 수익 중이시네요, 아버님. 예. 네, 축하드립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 어쩐지 건가요? 궁금한 점은 세 종목 다 실적 1분기 실적하고요. 네, 중장기 목표가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한 내용이 궁금하시다고요? 예, 그리고 네, 중장기 알겠습니다. 목표가 세 종목 다요. 네, 중장기 목표가요.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네, 기아차 그리고 삼성물산, LG생활건강 보내주셨는데요. 기아차 44,800원 매수 가격 비중은 15%, 삼성물산은 35,000원 비중은 20%, LG생활건강은 107,500원에 비중은 10%. 세 종목 다 수익 중이시고요. 일단 중장기적 목표가가 가장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이 세 종목 옆에 계신 이성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예. 네, 끊지 실적도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끊지 마시고요. 전문가님과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 예,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네,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견디시는 거 굉장히 잘하시나 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원래 돈 벌어가는 게 맞습니다. 주식시장은요. 매일 단타 쳐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장기 투자를 하니까요. 네. 수익이 나왔고, 장기 투자해서 또 수익이 안 나고 그냥 일찌감치 손절을 한 것도 있고, 한동안 또 주식을 안 봐서 네. 좀 손해가 많이 난 것도 다 손절해가지고요. 그래도 처음 제가 시작했을 때보다는 3.5배 정도는 수익이 나 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판단이 틀렸으면 버리는 게 맞고요. 네. 판단이 맞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면 그 종목들이 나머지 손실난 것들을 다 이제 메꾸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투자 방법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수익도 많이 나셔서 굉장히 좋은데 기아차를 34,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44,800원. 네. 네. 배당 받으셨나요? 네, 배당 받았죠. 몇 회 정도 받으셨어요, 혹시? 배당 얼마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횟수로.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예. 보고서 말씀드릴까요? 배당을 한 2번 정도 받으셨을 거예요. 예, 2번. 재작년에 가을쯤 샀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배당 수익률까지 포함하면 지금 수익률은 더 늘어났을 거고요. 근데 이제 기아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분기 지금 EPS 수준으로만 말씀드리게 되면 한 2,965원 정도 나왔습니다. 예? 2,965원이요. 예. EPS 수준으로. 예. 상당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기아차를 딱 놓고서 이제 말을 하면 현대차, 기아차 얘기하면 현대차 그룹에서 정몽회장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말 그대로 대수로 승부하지는 않겠다고요. 네. 품질적으로 승부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는 말 그대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기아차에서 출시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K9입니다. 네. 그런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사실 이게 성공하면 여기서 현대차나 기아차는 그러니까 현대차도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공략했을 때는 주가는 당연히 프리미엄 상태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프리미엄 시장에서 공략을 못하게 되면 네. 당연히 주가는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차, 기아차를 무조건 간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위에 고점에 올라갔을 때는 일부 물량들을 계속 정리를 해놓고요.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K9이 어떻게 되나. 밑에서 갔을 때는 계속해서 받아 올리는 그런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 K9의 어떤 실적 자체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다리시는 동안은 77,500원 사이에서 아마 8만 원, 8만 5천 원 사이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전에도 84,000원대만 오면은 네. 이번에도 그랬고 작년번에도 그랬고 다시 하락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네. 근데 어차피 그 대수 자체가 증가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주가는 유지는 해줄 거예요. 이 정도 주가는 유지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히 기아차가 올해 하반기엔 정말 큰 폭발로 성장할 겁니다. 그거는 저도 장담 못합니다. K9이 잘 팔리냐 안 팔리냐, 그럼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냐 안 하냐. 네.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현대차나 기아차는 변곡점에 와 있는 거예요. 회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장을 하냐 올해, 네. 아니면 못하느냐. 네. 못하면 주가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목표가와 손절가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일단은 하고 계시기 바랄게요. 네. 하고 계시기 바라는데 굳이 아직까지 손절할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드렸던 K9이 얼마나 팔리느냐 못 팔리냐, 네. 그거에 우선적으로 좀 집중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그래서 우선 기아차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은 잘 나왔죠, 맞아. 예, 실적은 잘 기아차 나왔습니다. 실적은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잘 나왔어요. 목표한 네. 대로 잘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 잡으셨는데, 네, 네. 삼성물산은 뭐 건설하고 상사 부분을 같이 하고 있죠. 예, 예. 근데 건설 쪽보다는 상사의 비중은 작지만 점차적으로 그 주가의 영향은 제가 봤을 때는 상사 쪽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현대건설하고 비교해 보면 200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초반에 이 삼성물산이 그때부터 상사업을 같이 영위하기 시작했는데, 예. 삼성물산은 계속해서 우상향 그리고 가는데 현대건설은 계속해서 우하향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삼성물산이 물론 건설업이 있지만 최근에 많이 얘기 나오죠. 자원개발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EPS가 아니라 BPS 기준으로 많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예. 이 기업은 보통 BPS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EPS를 따지는 게 아니라 BPS 기준인데, 올해 작년에 얼마 정도 나왔었냐면 BPS가 그러니까 주당 한 6만 원 정도 자산 가치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 1.5배 정도 가게 되면 주가가 고평가 구간에 들어가게 돼요. 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8만 5천 원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고평가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근데 최근에 한 8만 2,500원 갔다가 내려왔죠. 네. 시장 여파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근데 삼성물산을 지금 최근에 하락은 하고 있지만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삼성 SDS와 삼성물산이 그 물류 체계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삼성에 관련된 모든 물류 조달은 삼성물산이 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예. 원가 관리도 다 이쪽에서, 그러니까 원가 관리 같은 경우는 원재료 관리 같은 경우는 삼성 SDS에서 해주는 거고, 네. 그러고 봤을 때 만약에 삼성그룹이 잘 되려면 삼성물산이 잘 돼야 될까요? 못 돼야 될까요? 잘해줘야죠. 그렇죠. 모든 원재료를 담당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여파로 내려오는 경향도 있고 건설 관련해서 내려오는 경향도 있지만, 삼성이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이 핵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우려하실 건 없고요. 다만 그 BPS 수준에서 한 0.8배수 정도가 되면 예. 큰 폭으로 하락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되게 멀어요. 근데 5만 8천 원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까지 내려가서 뭐 손절하시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가 지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5년 제가 2개월 됐는데요. 삼성물산 LG생활건강 산지가. 네. 근데 93,800원까지 갔다가 많이 깨져도 6만 5천 원 정도 내지 7만 원 그 사이, 네. 그 사이까지밖에 하락을 안 하고 네. 다시 9만 1,300원 작년 봄에 기록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좀 힘들지 언제 올 봄에 될 줄 알았더니 안 되고 네. 있네요. 근데 일단은 올해 실적도 물론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했지만 적자가 안 나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6만 원 수준만 그냥 해서 1.5배 수준 고평가라고 했으니까 목표 주가는 제가 9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9만 원. 대신 손절 가격은 지금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가시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라겠고, 어차피 네. 배당도 또 받으시면 되잖아요. 9만 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기준이에요. 올해 기준. 될 것 같습니까? 올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LG생활건강인데 너무 많은 수익이 나셨는데요. 예, LG생활건강은 뭐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 ROE가 한 28% 되고요. 예. 매출 성장률이 한 30% 됩니다. 실적은요? 실적 올해 실적 같은 실적. 경우는 지금 현재 최종 실적까지는 주당 18,000원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PER이 30배가 넘어갑니다. 1분기 실적은 잘 나오겠습니까? 1분기 실적은 잘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나왔습니까? 18% 정도 성장했습니다. 18%요? 네. 그래서 상당히 네. 좋긴 하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일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 옛날 과거 성장률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률이 30%인데 예. 3년 평균 30%인데 사실상 그 3년 평균 30%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생활건강은 지금부터 올라갈 때 매도 의견을 좀 드릴게요. 예. 얼마에서 생각- 매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 많이 나셨으니까 일부 네. 물량들 지금 하시고 저도 63만 원 정도에서 매도할 생각입니다. 63만 원 정도에서요. 그 정도도 괜찮고요. 예. 많이 나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그러니까 다 매도하시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매도하시는 전략을 좀 아니 쓰시면 뭐 좋겠어요.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네. 지금 많지도 그래도 않으니까요. 그래도 그게 10%밖에 안 되는데 몇 주 안 됩니다. 그래도 그게 중요한 한 번에 거니까. 그냥 해야죠. 그 돈이 나중에 더 불어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다른 하셔도 건 또 더 많이 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예. LG화학 같은 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켜주시고 좀 대응하시면 예. 되겠어요. 네, 예. 세종공사 상담해 드렸는데 일단 여유가 잘 있으시니까 알겠습니다. 여유 있는 말씀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급하게 끊어주시네요. 네, 문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 상담 드릴 분은요. 삼성중공업을 보내주셨어요. 4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신데 자, 악재로 인한 여파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조선주 유럽 때문에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이 종목 한번 정동훈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요? 삼성중공업은 예, 우리나라 컨테이너선 그리고 LNG선을 영위하는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현대중공업하고 대표적인 조선 업황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큰 폭 5% 넘는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나 뭐 프랑스 이런 유럽 위기가 대두됐고 내일 옵션 만기일이라는 그런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예고되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예상보다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은 아무래도 다른 업종보다는 경기에 민감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중국, 미국 이런 네. 세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조선업종은 크게 반등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난해 뭐 9월에 바닥을 찍고 현재까지 우상향하는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차트를 보시면 완벽하게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61선을 데드크로스에서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하락하는 거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일 만약 옵션 만기일에 조금이라도 반등을 준다면은 손절매를 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을 만약에 꼭 이 종목을 재매수를 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세계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에서 그때 한번 다시 재매수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첫 번째 상담으로 한번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역시 문자로 보내주신 분인데요. LMS를 보내주셨네요. LMS 14,950원에 보내주셨고 비중은 15%. 계속 보유해도 되나요 하시는데요. 이거 한번 LMS는 옆에 이성규 팀장님께 드릴게요. 네, 일단 LMS는 그 프리즘 시트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그 선두 기업입니다. 그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해서 BLU라고 돼 있는데 그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LMS가 굉장히 계속 많이 하락을 하죠. 왜 하락을 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기업 내부에서 지금 매출 단가는 내려갑니다. 매출 단가가 왜 내려가냐면 그만큼 공급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나 그 광픽업 렌즈라고 해서 이 회사의 주력 매출 분야가 있는데 이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마진이 적어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진폭이 지금 1분기, 2분기까지도 지금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작년에 EPS,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늘어났었는데 그 왜 그랬냐면 이 회사의 경쟁사들이 대부분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일본에 대지진이 났죠. 일본 대지진이 나면서 거기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회사가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났었고요. 그 이후에
일본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하다 보니까 이쪽 공급 물량들이 다시 확대가 되면서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파들이 지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EPS가 한 2,000원이 넘어가는 수준이었는데 2,000원이 넘어가는 수준이었는데 올해 같은 네. 경우는 그렇게 못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한 1,000원 정도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반토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기적 추세로 보면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작년에 이게 워낙에 폭등했기 때문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0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15배 정도 가격이 그나마 적정가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제가 이거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월봉 차트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급증하면서 주가는 어차피 반응을 한번 했고 내려왔기 때문에 네. 지금 15,000원 정도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11,000원 선입니다. 좀 깊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IT주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일시적으로 좀 올라가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 좀 감안하시면서 그런 부분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이 점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LMS를 목표할 가격은요, 15,000원 정도 매수 가격 회복할 정도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서울 반도체 들어왔는데요. 매수 가격은 26,500원, 비중은 20%.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 점이 궁금하시대요. 예. 서울 반도체는 네. 국내 대표적인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타에 꼽힐 정도로 대표적인 우량주 코스닥 업체인데요. 서울 반도체는 뭐 예전에는 LCD 그리고 지금은 뭐 LED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황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감 등의 환경 정책을 내놓으면서 LED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으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신호등이 전부 LED로 교체됐고 이제는 뭐 가로등 같은 경우도 이제 LED로 교체하는 시점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LED의 수요가 그렇게 급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분기 실적도 그렇게 뭐 턴 어라운드라고 보기도 힘든 실적을 내놓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6,500원에 20% 매수하셨다고 돼 있는데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제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이냐 아니면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하느냐 이렇게 기로에 놓여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 정부 시책 등이 발표되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간다면은 매물대가 단기적으로 가장 많은 24,000원 아래인 한 23,000원에서 23,500원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네. 만약에 하락한다면은 손절을 하시고 나중에 본격적인 LED 매출이 나올 때쯤 재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파라다이스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957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파라다이스 매수하신 가격은 8,000원이고요. 비중이 20%.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오늘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십니다. 파라다이스 오늘도 한 5% 정도 오르고 있고 이분 역시 수익 중이신데 수익 중인 종목들을 자꾸 이성규 팀장님께 드리게 되네요. 네, 상담하긴 편하네요. 자, 파라다이스를 잘 매수하셨고 수익도 많이 나오고 계신데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최근에 얘기 나오죠. 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수익성이 뭐 커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이 왜 그렇게 중국 사람들을 해외로 보내면서 그렇게 관광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왜 이렇게 활성화시키냐면 그 중국으로 돈이 몰리게 됐을 때는 중국은 굉장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위안화 절상을 또 어쩔 수 없이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중국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국 정부는 지금 어떠냐면 중국 내에서 돈을 퍼내려고 해요. 밖으로. 그래야만 자기네들이 위안화 절상을 안 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가서 소비도 시키고 그것도 뭐 경제를 살리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또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의 뭐 화장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매출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카지노 사업 같은 경우는 또 더 활성화됩니다. 왜 활성화되냐면 각국 정부가 어렵죠. 되게 어려운데 정부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쪽이 어디냐면 이런 관광이나 카지노 쪽입니다. 그러면 미국도 그러니까 카지노를 더 설립하려고 하고 우리나라의 그 경제 자유구역 지금 인천 쪽에 이제 시행을 한다고 그러죠. 거기서도 보면 중점은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것 겁니다. 카지노죠. 카지노 정부에서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쪽에 많이 가야지만 세금도 많이 걷고 재정 절차를 다 탈피할 수 있는 여건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럽니다. 지금 현재 카지노를 계속해서 늘리려고 그렇게 하는 판인데 그러면 이 추세가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실적 대비해서는 고평가로 좀 가고 있는 측면이라서 매도를 하는 거는 맞는데 실제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뭐냐면 이건 반대입니다. 양적 완화가 미국에서 나오든지 유럽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좀 좋다라고 판단하고요. 네. 그때까지는 좀 보유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항이 많았었던 1,300원 선을 결국엔 돌파를 했죠. 그래서 네. 고집이 손절가를 제시해 드린다면 1,300원 선이겠고요. 목표가는 지금 현재 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평가이기 때문에. 네. 근데 말씀드렸던 거 힌트는 양적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긴축을 완화하든지 유럽이 합의를 해가지고 성장으로 긴축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양적 완화를 QE3를 하든지 그 시점이 아마 매도 타이밍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서 손절가 1,300원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300원이라고 하셨고 중국과 미국 이 G2 쪽의 소식을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종목 상담해 봤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 주신 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전화가 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개미들의 키 평소에 자주 시청하시나 봐요. 그럼요. 아유, 계속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앵커님들이 상큼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앵커님들 저 한 명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하시는 분하고요. 네. 저녁에 하시는 최애리나 님이나 전부 다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요. 네, 제 이름은 김보람입니다. 맞아. 김보람님 청송통놈 하실 때 꼭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끝나고 바로 하는데. 네네. 제 팬이신가 봐요. 그럼요. 처음 제 팬한테 전화를 받아봤는데 여자분이시네요.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더 네.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네, 아가방하고 솔고 바이오예요. 네, 아가방과 솔고 바이오 두 종목이신데요. 네. 자, 아가방부터 매수하신 가격 비중 여쭤볼게요. 네, 아가방은 13,600원에 30%. 네, 아가방 컴퍼니 13,600원에 30%라고 하셨고 네. 솔고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1,620원에 10%요. 네, 1,620원에 10%. 두 종목 조금씩 손실이시네요? 네? 두 종목 다 조금씩 손실 중이신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전문가님께 잘 부탁해서 네. 좀 수익 좀 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 나는 상담 받아보기 전에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네. 굉장히 밝으시네요. 네. 아가방 컴퍼니 13,600원에 비중은 30%, 솔고바이오는 1,620원에 비중이 10%, 다른 종목들과 현금으로 60% 채우시는 것 같고요. 자, 아가방 컴퍼니와 솔고바이오 굉장히 밝으신 분인데요. 그만큼 밝은 상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정동웅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더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텐데 혹시 주식을 투자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저 한 1년 됐어요. 2년 되셨는데 이런 대선 테마주를 좀 자주 매매를 하셨었나요? 올해는 대선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요런 것들이. 그래서 했는데 잘못했나요? 최근에 저한테 이제 대선 테마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네. 대선 테마주들을 총체적으로 제가 아가방이나 솔고바이오 포함해서 뭐 보령 메디앙스 이런 대선 테마주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뭐 보내주신 종목이 이제 아가방 솔고바이오인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보령 메디앙스 등과 같이 전형적인 대선 테마들입니다. 네. 박근혜 대표나 이제 안철수 교수의 행보에 따라서 혹은 수급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는 종목인데, 혹시 지난 17대 대선 테마주들을 보면은, 네.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이화공영이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이게 1,000원, 최저점 뭐 800원, 그러니까 1,000원이라고 치고, 1,000원에서 이게 3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30배가 올랐었죠. 네. 근데 이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계속 하락하더니, 지금은 다시 2,700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네. 그냥 한마디로 이제 대선 테마주들은 수급, 저는 작전이라고 부르는데 수급에 의해서 올렸다가 대선이 가까워지거나
대선이 끝난 후에는 다시 제자리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가방이나 솔고바이오를 뭐 손실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무리해서 들고 있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뭐 손실폭이 한 10% 정도씩 되시는데 네. 이런 전형적인 작전주는 네. 딱 하나만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기업을 보실 때 혹시 네. HTS 상으로 혹시 시가총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시가총액이 847억인데 이게 거래량이 많아질 때는 네. 일일 거래 대금이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경우가 다반수였습니다. 네. 작전주의 전형적인 형태가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거래 대금을 동반하거든요. 근데 작전주가 개미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작전주는 네. 작전을 주도하는 세력이 아니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나 기관도 접근을 꺼려하는 게 그 이유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에 당했다는 뭐 개미 투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어서 뭐 얼마 전부터 금감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 뭐 관련된 자들을 막 소환하고 한바탕 난리를 피웠었는데 네. 그 여파 때문이라도 예전처럼 뭐 아가방이나 솔고바이오가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아무래도 두 종목이 손실 중이지만 매도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최근에 제가 다른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기관이 코스닥 종목을 3월부터 4월 내내 한 2달 연속가량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4거래일 연속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네, 코스닥에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은데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1분기 보고서 기간이 이제 15일까지인데 15일에 맞춰서 아니면 그 며칠 전에 보고서를 내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중소형주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 기관들이 코스닥 종목을 매수하는 걸로 보이는데 중소형주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 이런 종목들로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고맙습니다. 상담 받으셨는데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그럼요. 네.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 굉장히 예쁘시네요.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할게요, 전문가님. 예. 나중에 또 궁금한 정보 생기시면 개미들의 큐 꼭 방문해 주시고요. 그럼요, 김보람님. 고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전화 굉장히 반가운 전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기분 좋아라. 다음 종목은요. 두 종목을 보내주셨네요. 8008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마크로젠 그리고 NK바이오입니다. 마크로젠은 26,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그리고 NK바이오는 1,3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계속 내려서 걱정이 많으시대요. 지금 좀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볼지 이 점이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8008번님의 두 종목은 이 팀장님께 드릴게요. 네. 일단 마크로젠 지금 좀 설명을 드려보면 마크로젠은 여기는 유전자 분석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매출 부분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유럽하고 이제 북미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럽 시장이 좀 더 큽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일단은 유럽 시장이 그렇게 지금 만만치는 않죠. 근데 이 회사가 왜 세계적으로 좀 경쟁력이 있냐면 분석 한번 하는데 무조건 $5입니다. 굉장히 싸죠. 우리나라 돈으로 뭐 5,000원, 한 6,000원 정도 이제 되는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기업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는 말 그대로 달러를 결제를 하기 때문에 달러를 받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 있을 때가 좋은데 그래서 2009년도에 환율이 한 1,500원, 600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2009년도에 이제 보시게 되면 아마 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연도에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줄었다가 최근에 들어서 매출처를 좀 확대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지금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환율 부분의 문제도 있지만 환율 부분도 잘 보셔야 되지만 일단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러니까 주당 순위, 그러니까 EPS 대비해서 고평가 수준입니다. 아직도 거품이 일단은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렇다는 점이 지금 현재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가가 26,000원 정도 수준에 해당하시는데 이 부분을 다시
갈 수 있을지도 솔직히 오인문입니다. 왜냐하면 고평가이기 때문이죠. 그 거품이 해소되는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해소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는 목표가보다는 제가 손절가를 먼저 좀 제시를 드릴게요. 네. 그 이전에 그 급등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급등하던 순간에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죠. 지금 여기 차트에서 보이시는데 바로 대략적으로 보면 18,300원 정도 돼요. 그 부분을 지지하지 않고 만약에 내려온다고 한다면 약간은 그 고평가 거품이 급속도로 좀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그러니까 기업은 좋은데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손절가를 18,3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 일단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거품이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좀 믿을 수 있는 거는 이 회사는 그래도 매출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이나 북미 쪽이 또 나아지면 더 많은 그런 매출처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NK바이오인데요. 제가 쉽게 이 회사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설명을 드릴게요. 시청자님이 1억 원을 갖고 장사를 했어요. 근데 첫 해에 1,000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둘째에 또 1,000만 원의 손실을 봤어요. 셋째에 1,000만 원 또 손실을 봐요. 한 5년 동안 1,0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1,000만 원씩.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 남아있냐면 5천만 원 정도 남아있죠. 쉽게 말씀드려서 NK바이오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 잠식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이익이 늘어나는 것도 지금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매출액 늘고 최근에 영업이익 그 축소폭도 적자폭도 줄어들었지만 50%가 감소가 됐을 때 다시 그 50%를 늘리기 위해서는 100% 수익을 내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시장에 바이오주들 해가지고 대선 테마 해가지고 같이 또 올라가는 경향도 있지만 기업이 좀 위험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이라도 일단은 물량을 반토막 나신 것 같은데 네. 손절을 10%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10%라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편이 좀 나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좀 만약에 아쉽다고 하시냐면 전 저점 부분입니다. 거의 전 저점인데 한 580원 정도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점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1, 2분기 실적 다 앞에서 진짜 적자, 그러니까 흑자로 돌아섰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흑자로 돌아서면 막힐 수는 있습니다. 밑이 막혀요. 그러니까 하반 경직이 돼서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 점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크로젠과 NK바이오 보내주신 8008번님 힘내시고요. 다음 종목은 삼성정밀화학 살펴보겠습니다. 953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53,400원이고요.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삼성정밀화학 전망과 손절가,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선 삼성 정밀화학은 네. 이제 정밀화학 그리고 전자재료 부분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삼성이 최근에는 전자재료 쪽은 제일모직에 몰아주고 이렇게 정밀화학은 이제 삼성 정밀화학에 몰아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정밀화학은 아무래도 이제 정밀화학 쪽 분야에서 큰 성장을 보일 것 같은데, 정밀화학 분야라고 하면은 뭐 화장품 원료나 아니면 의약품 원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작년부터 준비한 게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태양 전지 사업에 진출을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유럽이나 중국 위기가 대두되면서 이제 투자가 좀 뜸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경기가 살아나면 매출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전자재료 쪽에서도 뭐 흑자를 전환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이제 정밀화학 쪽에 사업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밀화학 쪽이 잘 나가는 게 삼성에서 아무래도 작년부터 이제 헬스케어 쪽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고, 최근에 뭐 중국에서 한창 이슈인 게 작년에 이슈였던 게 뭐 비비크림 등과 같은 이제 화장품이 많이 나갔었는데, 최근에 뭐 코스맥스나 에볼CNC 같은 ODM 업체를 보시면, 화장품 ODM 업체를 보시면 주가가 한창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중국이나 일본 효과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 원재료를 생산하는 삼성 정밀화학은 아무래도 중국발 이제 화장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도 잘 되면서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태양광 산업까지 영위하고 있다. 2차 전지 산업, 성장성이 큰 2차 산업까지 영위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뭐 53,400원이신데 네. 지금 약간 수익 중이신데, 지금 뭐 당장 수익도 난 거라고 표현하기 좀 민망하지만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서 경기가 살아나는 시그널이 보인다 그러면은 경기 회복에 맞춰서 2차 전지 붐이 일어나면은 삼성정밀화학의 주가는 7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7만 원 이상까지 7만 원, 7만 1천 원까지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정밀화학 봐드렸고요. 그리고 좀 전에 파라다이스 상담 신청하셨던 9575번님께서 박보람 앵커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박보람 아닌데 김보람인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항상 명쾌하게 진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멋진 날 되세요. 이렇게 예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575번님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SL이 들어왔습니다. 6696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수급이 좋아서 홀딩하고 싶은데요. SL 2만 원에 매수였고 비중이 20%입니다. 급진단 바랍니다 하시는데요. 급진단 해볼까요? 네, 급진단 해볼게요. 네. 전기 충격기를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SL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최근에 올라가는데 이 기업이 하는 게 이제 그 차량용 램프, 그러니까 LED 램프랑 그런 거 있죠. 아마 사각지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뭐 자동차 경고 시스템 요즘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였냐면 마진율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부담되고 판촉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현대차, 기아차들이 납품이 그쪽이 많습니다. 뭐 GM 대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그런 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수급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수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실적 같은 경우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고평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는데 SL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을 때가 지분이 몇 %였냐면 한 8% 후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9% 초반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도는 나오지만 외국인들의 힘이 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도 파워가 줄은 거죠.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에 따라서 올라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거는 지금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SL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을 우선 말씀드리겠고 지금 오늘 이거는 지금 호가 상황을 제가 잠깐 봤는데 물론 주가는 오늘 3%대 내려가고 있죠. 근데 호가 상황이 매수 쪽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홀딩 하고 싶으시니까 일단 홀딩 저도 의견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 이탈한 부분들입니다. 18,800원인데 그 부분 이제 확인하시면서 수급은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18,800원 선에서 손절가만 대응하시고 목표 주가는 아마 이 전고점 부근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 사실상 여기가 고점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익 실현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한 방에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는 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죠. 오늘 이성규 팀장,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럽의 달인 오늘 지수는 유럽 때문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1953포인트, 1950선 위로는 다시 회복을 해준 상황입니다. 아까 시청자 상담할 때 들으셨죠? 저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 증시 타파 시간에도 나오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